쾌락이 임계량을 넘어서면 벌로 변한다. 그러니까 이 쾌락이 너무 많으면 안 된다. 그래서 유혹을 극복하기라는 제목으로 이 저작해서 이 책에 지금 논설을 해놓은 겁니다. 뭐 다섯 가지인 것 같아요. 욕망을 조절하는 데 필요한 전략은 우리가 욕망이 뭔가 탐욕이잖아요. 뭐 하고 싶어 하거나 쉬고 싶어 하거나 이런 건데 첫 번째 욕망의 불만족을 이해하라. 그리고 유혹에 넘어갔을 때의 결과를 평가하라. 인지 거리를 달성하라. 당신의 대응을 계획하라. 환경을 바꿔라. 이렇게 말로 써놨지만 우리도 대부분 어떤 하고 싶은 거나 하고 싶지 않는 거를 안 할 때 이렇게 하고 있죠, 보통. 아, 이거 뭐 안 하는 게 낫겠지, 뭐 이런 느낌으로. 근데 이 뭐 인지거리나 당신의 계획, 뭐 결과를 평가나 이런 말로 써놔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뭔가 욕망을 조절할 때는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하나씩 보면 욕망의 불만족을 이해하라 세네카의 이야기인데 욕망이 사라지기를 기다리지 말라. 그 순간은 절대로 오지 않을 거다. 이전 욕망이 끝나면 새로운 욕망이 나타난다. 뭐 너무나 맞는 얘기죠. 우리가 뭔가 시험에 합격하면 또 다른 시험에 또 합격하고 싶고 뭔가를 달성하면 그거보다 더 나은 또 목표가 생기게 되죠. 뭐 끊임없이 욕망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의 또 본질적인 모습인 것 같고요. 254페이지의 에픽텍토스의 얘기도 뭐 좀 비슷한 건데 사람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일단 이루어져도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것이 없는 사람들은 일단 그걸 갖게 되면 기분이 좋을 거라고 상상한다. 그러나 그것들을 성취하면서 욕망은 계속되고 불안도 계속된다. 가진 것에 대한 무관심도 계속된다.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욕망도 계속된다. 네. 뭐 앞에 거랑 똑같은 얘기죠. 뭔가를 가졌다면, 네. 또 다른 걸 가지고 싶고, 이미 뭔가 시험에 합격했다고 하면,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면, 이미 오래전에 그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것처럼 느낍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합격한 거에 대한 기쁨이 없죠. 한 뭐 일주일 가나요? 대부분 뭐 한 달 가면 그 기쁨이 없어지더라고. 네, 255페이지에 쿠키를 먹으면 큰 쾌락을 얻을 거라고 상상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쾌락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가고 후회만 남는다. 이 자연스러운 불만족에 대한 기억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데 도움이 될 거다. 그렇죠. 뭔가 우리가 뭐 술을 먹거나 쿠키를 먹거나 몸에 안 좋은 거, 근데 되게 몸에 땡기는 거는 먹었을 때 기분 좋은데 그 이후에 바로 또 후회가 좀 남죠, 보통. 아, 이거 안 먹을 걸, 이러라는 이런 느낌이 좀 있죠. 255페이지에 스토아 철학은 외부 자극에서 오는 쾌락과 옳은 일을 하면서 얻는 쾌락을 구별한다. 그래서 전자는 일시적이다. 외부 자극에서 오는 건 일시적이다. 뭐 먹는 거나 보는 거나 이런 거. 근데 후자, 옳은 일을 하면서 얻는 쾌락은 지속적이다라고 이야기. 네, 궁극적 목표는 우리는 유혹에 저항하면서 만족을 얻는 방법을 배우는 거다. 그냥 옳은 일을 하면서 쾌락을 얻어야 된다. 이게 지금 모든 현자들이 하는 얘기죠. 예수님부터 뭐 공자 뭐 이런 분들이. 옳은 일을 해라. 뭐 이런 사유도 또 좀 하게 되더라고. 왜 옳은 일을 해야 하지? 왜 옳지 못한 일을 하면 왜 안 되나? 이런 본질적인 질문이 되게 답하기 쉽지는 않죠. 저는 한마디로 딱 정리가 됐더라고. 정리하겠더라고. 옳은 일을 하는 게 자기를 좋아하는 일이에요. 자신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인 거죠. 이기적인 느낌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도 256페이지 유혹에 넘어갔을 때의 결과를 평가하라. 네, 당신이 쾌락의 유혹을 받을 때 그것에 끌려가기 전에 기다려라. 머릿속으로 두 가지 상황을 상상해라. 초기의 즐거움, 두 번째는 나중의 후회. 그런 다음 그 후회를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 때의 쾌락이나 만족과 비교하라. 빅텍토스. 예. 뭔가 넘어갔을 때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잠을 더 자고 싶었을 때, 아, 더 자자 했을 때 후회되죠. 자고 나면 아유 일어나서 뭘 할 걸. 뭐 도서관 가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 때가 있는데 몸이 너무 안 좋으면 안 가면 후회되죠. 아유 어떻게라도 가서 대충이라도 뭘 할 걸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얘기죠. 결국 에픽테토스. 결과 평가하면 얻을 수 있는 추가 혜택. 네. 뭐 이런 거죠. 우리 뇌는 외부 자극에 충동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데 익숙해져서 욕망과 반응 사이의 공간을 갖게 된다. 이런 실천은 절제 능력을 향상시킨다.
그래서 욕망이 딱 생겼을 때 이거 반응하는 그 사이가 잠깐의 텀이 있잖아요. 이 텀이 길면 길수록 현자들이에요. 예, 바로바로 행동 안 하죠, 현자들. 예, 그래서 바로 자동 반응하지 말라는 얘기. 예, 이 절제 능력이 여기서 생긴다. 이 공간이라는 내용을 보니까 우파니샤드에 이런 내용이 있거든. 비아나라고. 들숨과 날숨 사이의 공간을 인식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숨을 들이마셨다가 우리가 숨을 내쉬는 그 짧은 0.1초 되는 공간을 인식하는 것이 하나의 또 수행의 하나의 방법적인 훈련이더라고. 그걸 또 비아나라고 파니샤드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비슷한 것들이죠. 욕망과 반응 사이 공간을 인지하는 거나 들숨과 날숨 사이의 공간을 인지하는 거나. 네. 인지거리라고. 네, 아레올리우스는 자신을 유혹하는 모든 것에 이 기술을 적용했다. 와인을 마시고 싶을 때 발효된 포도즙에 진하지 않음을 떠올렸고 최신 유행옷이 그를 유혹할 때 염색물을 들인 별 볼 일 없는 양털일 뿐이라고 말했다. 아urelius는 당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고 말만 하면 모든 걸 가질 수 있었지만 욕망에 이끌려 살면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 양반. 황제인데 뭐 야 갖고 와 하면 갖고 올 수 있는데 그렇게 살면 욕망에 이끌려 살면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없다는 걸 이 스토아 철학자이자 황제는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참 좋아요. 다 갖고 있는데도 절제했기 때문에. 네, 259페이지에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은 통제되지 않는 충동의 노예가 되는 삶을 멈추는 거죠. 예. 그러니까 충동적으로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 아까도 말했던 그 사건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충동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의식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삶이죠. 사이에 공간을 인지하는 것만 의식하는 거잖아요. 의도하는 거잖아. 나 이 공간을 인지해야지라는. 그것만으로도 제가 볼 때는 깨우침이죠. 그거만. 내 삶에서 의식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부분은 뭘까? 뭐, 네. 우리가 아까 뭐 숨과 숨 사이도 있지만 몸 자신의 삶에서 뭘 안 먹는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의식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거죠. 자기 스스로한테. 160페이지에 당신의 대응을 계획하라. 네, 실행의도. 자신과 약속을 정해놓으면 유혹 극복에 유리하다. 식사 전에 배가 고프면 물 한 잔 먼저 마실 거다. 이렇게 자기가 뭐 한 문장으로 딱 정리해 놓으면 우리가 이걸 하게 될 확률이 훨씬 많다는 거죠. 배고플 때 난 밥을 허겁지겁 안 먹어야지. 물 한 잔 먼저 마시고 먹어야지 하는 순간에 우리가 실행 의도하게 됐기 때문에 좀 더 절제하면서 우리가 행동할 수 있다. 실행 의도를 반복할수록 무의식의 각인되어 강화된다. 그렇죠. 예전에 저는 책이 보이면 내 줄을 무조건 읽을 거다 이런 실행 의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내 눈에 책이 보이면 네 줄은 무조건 읽는다. 어떤 페이지를 펴서라도. 근데 요즘에는 안 해요. 너무 재밌을까 봐, 네 줄 봤는데. 너무 유익할까 봐. 불안해. 왜? 이 순간에 지금 읽을 게 너무 많은데 이걸 또 읽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생기기 때문에 아예 쳐다도 안 보죠. 261페이지 환경을 바꿔라. 네, 이게 뭐 또 되게 인사이트 있죠. 더 유리한 특정 환경이 있음을 인지하라. 그렇죠. 우리가 뭔가 유혹에 빠질 환경이나 절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 더 유리하다는 얘기죠. 우리는 스스로 합리적 결정을 내린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행동은 자신도 알지 못하는 수많은 변수의 영향을 받는다. 환경은 주요 요인 중 그 하나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오디세우스의 돛대 사이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우리가 사이렌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냥 세이렌이라고 부르죠. 예, 오디세우스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 세이렌의 피리 소리나 이거 목소리가 나오면 이렇게 유혹당해서 이렇게 끌려갔다고 해요. 그래서 그 배에 돛대 자기를 그 쫄병들한테 묶어달라고. 그 노래 소리에 제가 유혹당하지 않으려. 그러니까 자신의 의지력에 의존하지 않도록 환경을 만들었다는 거죠. 이 오디세우스도. 네. 우리가 의지력이 강한 것 같지만 강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환경을 잘 만들어야 된다. 이 스타벅스의 마크인데 이 친구가 세이렌이에요. 스타벅스가.
스타벅스에서 만든 얘가 세이렌이에요. 우리가 보통 사이렌이라고도 표현하지. 네. 이 스타벅스에 여기 세이렌에 또 비밀이 있어요. 이 코끝, 이 눈끝, 코끝이 조금 달라요. 여기가 조금 길죠, 왼쪽이. 오른쪽이. 여기 살짝 짧죠.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해야 조금 더 자연스럽대요. 이런 디테일이 역시 세계적인 기업은 있어요. 우리는 이거 똑같이 양옆을 맞추지 했는데 안 맞췄어요. 조금은 이게 길어요. 네. 이런 로고에서도 스타벅스라는 세계적 기업은 네, 이렇게 디테일하더라라는 거. 유혹의 대상을 당신의 눈에서 멀어지게 함으로써 접근하기 어렵게 만들라. 네. 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가장 잘 실행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돼요. 저는 살짝 하나의 팁이 있는데, 뭐, 목적, 목표 이런 건 없는데, 아침에 오늘 해야 할 일 두세 가지를 딱 노트에 적으면 그건 어떻게라도 하게 되더라고. 안 적었을 때는 전혀 안 하는. 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참 많이 활용합니다. 그냥 노트가 아니라 그냥 이면지에 그냥, 오늘 이거 세 개는 꼭 해야지 하면 하게 되는 게 제가 많이 몸소 느낀. 마지막 페이지, TV 덜 보려면이라는, 네, TV 시청 플로그를 뽑는 뭐 이런 거. 힘들게 이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 TV를 덜 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넷플릭스라는 또 세계적 기업의 이야기가 나오죠. 후재생이라고 해서 요즘에는 유튜브도 그렇고 보고 나면 다음 영상이 바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래서 전에는 다음을 보지 않기 위해서 버튼을 눌러야 했지만 이제는 보지 않기 위해서 종료 버튼을 눌러야 된다는 거예요. 이 종료 버튼을 누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넷플릭스가 훨씬 더 많이 보게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작은 거 하나에 넷플릭스가 세계적 기업이 되느냐, 그냥 중소기업으로 남느냐로 이렇게 남는 것 같아요. 이게 작은 거 하나에 사람들을 의식적으로 유도하고 있는 거죠. 더 보라고. 네. 환경이 무의식적으로 우리를 조종하고 있다. 환경을 고쳐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무엇을 실행하기 위해서 나만의 환경을 고친 경험이 있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소장님은 또 어떻게 읽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음, 유혹 극복하기. 네. 어, 유혹 극복하기. 네. 다섯 가지 이렇게 해놓고 욕망의 불만족 이해하라. 유혹에 넘어갔을 때 결과 평가하라. 인지거리 달성하라. 당신의 대응 계획하라. 환경 바꾸라. 이 내용이 전체 제목인 것 같은데요. 음, 마지막 환경을 바꾸라부터 얘기가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욕망의 불만족 이해하라. 욕망이 사라지기를 기다리지 말라. 세네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끝나도 다시 새로운 욕망이 올라온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 그 다음 페이지에 에피테토스. 사람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일단 이루어져도 만족스럽지 못한다. 아까 작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일주일, 한 달, 그 기쁨은 그 정도 오래 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다시 그렇게 되는 수밖에 없는 이유는 새로운 목표가 또 다른 목표가 생기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어, 먹는 얘기가 자주 한 번씩 등장하잖아요, 작가님. 절제 잘 못하고 먹는 거. 네, 그래서 먹는 얘기. 네, 절제 요즘 현대인들의 병은 많이 먹어서 병이 생기고 덜 움직여서 생긴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런 거 조절 잘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사람들하고 이렇게 식사 같이 해보면 밥을 정말 한 숟가락밖에 안 드시고, 네. 정말 조금의 소량, 소식을 해도 너무 많은 소식을 하는 이런 분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런 것도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이 먹으면서 음식 양도 좀 줄이고 운동은 많이 하고, 네.
그럼 어떻게 살까? 네, 에너지가 모자랄 텐데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적절히 어, 적당하게 한다는 거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255쪽의 세네카가 우리는 뭔가를 바랄 때는 그것의 장점만 본다 그랬는데요. 어, 물건을 사러 갔을 때 필요할 때는 이것이 좋다 좋다 장점 얘기하고 그 이후에 또 단점만 보고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성경에 나오는 말씀하고 비슷하다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스토아파는 외부 자극에서 오는 쾌락과 옳은 일을 하면서 얻는 쾌락을 더욱 구별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렇게 상담받고 오면서 이런 생각해서 철학이 도대체 스토아 철학, 스토아 철학은 그래 그렇지 하면서 옳은 일 하면서 얻는 쾌락, 네, 옳은 일을 강조하는 것이 스토아 철학의 내용 중 하나일 것이다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옳은 일을 하면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고 작가님께서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유혹에 넘어갔을 때 결과를 평가하라 그랬는데요. 유혹에 넘어갔을 때 결과를 미리 평가하고 하면 현자일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욕망과 반응 사이에 공간을 갖게 된다고 했는데요. 네. 욕망과 반응 사이의 공간. 결국 스타 철학이 현자가 되라. 네.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습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고 하는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어, 거기, 어, 비싼 와인은 포도를 많이 짠 결과다고 그랬고, 값비싼 겉옷은 요 밑에 각주를 보니까 자주색 염료를 만드는 데 쓰이는 지중해산 소라고동에 대해서 얘기 나오고, 어, 자주색 염료 1.4g 얻으려면 소라고동 1만 2천 마리를 잡아서 맑은 체액을 뽑아야 했다 하는 내용 보고 깜짝 놀라기도 했죠. 이렇게 많은 고동을 잡아야 그 자주색 옷을 이렇게 그 아주 귀한 신분의 인물들이 이런 옷을 입을 때 그런 그 자주 고동의 희생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했고 요즘 사람들이 본다면 네. 그, 음, 자연을 아끼고 그런 사람들이 보는 입장에서 본다면 이거는 굉장히 반대할 것 같은 그런 내용일 것 같았고요. 그다음에 258쪽의 인지거리는 정신 건강에 매우 중요한 기술이다. 그래서 인지거리, 마음의 거리, 뭐 심리적 거리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런 인지거리를 잘 어, 정신 건강에 중요한 기술이라고 했으니 인지거리를 잘 해야 되겠다 생각 들었고요. 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이분은 왕이었는데 이렇게 검소한 생활 하시고 또 최신 유행 옷이 그를 유혹했을 때 염색 물을 들인 별 볼일 없는 양태일 뿐이다. 이렇게 하신 거 보면 이분도 현자이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사람들 비싼 옷 사 입고 싶어 하고 음, 또 다른 사람에게 뽐내고 싶고, 나 이렇게 좋은 옷 입었어.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 하는데, 이런 임금님께서, 네, 그런 마음이 없으시다는 걸 보면 굉장히 철학적으로 옳은 일 하면서 살기를 노력하신 멋진 임금이시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통제 그 259쪽에 의식적 방식으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음식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통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가정폭력 상담소에서 이렇게 보면 가해자들, 네, 행위자들이 피해자를 통제하는 것, 일상생활에서 통제하고 그래서 남을 통제하는 거는 굉장히 나쁜 악이 될 수 있고 자신을 통제하는 것은 옳은 일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작가님께서 내 눈에 책이 보이면 내 줄은 꼭 읽는다. 이 말도 아주 멋진 말이라고 생각 들었어요. 지금은 너무 재밌을까 봐 안 읽으신다 그러셨는데, 음, 어쨌든 내 눈에 책이 보이면 내 줄은 꼭 읽는다. 저는 작가님 말씀 들으면서 실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네, 그리고 환경을 바꾸라. 네, 그래서
TV 같은 거, 뭐, 리모컨을 어떻게 해라, 안 볼 수 있도록 리모컨을 숨긴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요즘 사람들 거실을 서재로 이렇게 하면서, 그게 2007년, 8년도에 조선일보에서 거실을 서재로 이런 운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글 써서 보내서 책하고 책꽂이 받아서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실을 서재로 바꾸기 운동 이렇게 하면서 저희는 그때부터 TV가 없습니다. 있어도 다른 사람 다 주고 해서 제가 이렇게 통제가 잘 안 되고 유혹에 또 한번 TV 켜면 밤늦게까지 보고 제 시간을 빼앗기게 돼서 오래전부터 TV를 없앴고요. 그다음에 또 아까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침에 오늘 해야 할 일 세 가지 기록하기. 그랬더니 실행하게 되더라. 이것도 아주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거의 후반부의 책이 오다 보니까, 네, 어, 그냥 저는 지금 읽을 때 느낌은, 뭐 모든 자기계발서도 다 마찬가지고 책이 다 비슷하지만, 이 저자께서, 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냥 그 자기계발서 같은 느낌의 내용을 써놓고, 스토아 철학자들의 말을 이렇게 인용한 느낌도 좀 들어요. 그래서, 아, 좀 일반적인 느낌이다라는 생각, 일반적인 책 같다는 지금부터 읽을 때는 좀 들더라고. 아, 처음에 읽을 때는 약간 영성적인 느낌이 많이 나가지고, 훨씬 더 저한테 더 감동적이었는데, 요 뒷부분부터는 물론 이제 이 스토아 철학자들이 다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좀 공감은 되는데, 아, 결국은 우리가 평소에 읽는 자기계발서들도 이런 사람들의 내용을, 이런 철학자들의 내용을 인용해서 이제 자기계발서를 쓰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책, 지금 현재도 계속 보면. 네, 다들 뭐, 책을 쓴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세상에 도움을 내가 이렇게 줄게,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다 비슷비슷한 내용을 조금 관점만 조금씩 다르게 해서 쓰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다음은 그 썼던 내용 낭독하는 시간을 가지고 이야기를 일단은 제 거 먼저 읽고 그 다음에 네, 우리 소장님 거 읽으면서 이야기도 좀 나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표현했던 것들은 계속 다가온다. 이거를 한번. 네. 지금 계속 뭐 쓰고 있는 요즘에 좀 바빠서 못 쓰고 있지만 네, 내용입니다. 외면했던 것들은 계속 다가온다. 여름 끝자락의 도시거리. 아직 낮의 열기가 가로수 사이에 아른거리고 도로 위 아스팔트는 미약한 뜨거움을 내뿜고 있어. 저녁으로 넘어가는 시간. 붉은 노을이 건물벽에 걸려 있었다. 제이와 빛은 천천히 인도 위를 걸어. 습기를 머금은 텁텁한 바람은 불었다. 멈췄다 하며 두 사람을 따라다녔다. 제이는 땀을 닦으며 말한다. 있잖아, 빛. 왜 사람은 자기 단점을 잘 안 보려고 할까? 나도 그렇지만. 뭔가 외면하고 싶은 게 있으면 자꾸 덮어두고 싶거든. 빛은 웃으며 말한다. 그건 마치 등에 큰 가방을 메고 걸어가는 나그네 같아. 앞주머니엔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랑스러운 것만 넣고 뒷주머니엔 보기 싫은 것, 잊어버리고 싶은 것,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일들을 구겨 넣는 거지. 그런데 결국 사람을 자꾸 넘어뜨리는 건 뒷주머니야. 제이가 등에 가방을 잡아당기며 말한다. 음. 결국 내가 외면한 것, 내가 불편해 피했던 것들이 나를 잡아 끄는구나. 빛은 빌딩 너머 노을을 바라보며 말한. 그래, 그게 카르마야.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일이 쌓여서 등에 짐처럼 달라붙는 거지. 그걸 줄이려면
가끔은 가방을 내려놓고 뒷주머니를 열어봐야 해. 그래야 우주가 왜 공정한지 알게 되거든. 내가 겪은 고통이 운명의 장난이 아니라 내가 뿌린 대로 거둔 결과라는 걸 깨닫게 돼. 제가 갸우뚱하며 말을 이었다. 근데 솔직히 그게 쉽지 않아. 자기 단점을 들여다보는 건 무섭거든. 빛이 말한다. 쉽지 않지. 하지만 피한다고 가벼워지진 않아. 오히려 더 무거워져. 삶에서 오는 문제나 골칫거리는 결국 내 관점의 왜곡, 내 욕심, 충동, 혹은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경험에서 나와. 경험은 스승이야. 근데 그 안에서 교훈을 못 찾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한다. 결국 경험은 과제네? 시험지 같은 거? 근데 풀 줄을 몰라서 그냥 방치하면 같은 문제가 다시 또 나오고. 그렇지. 결국 삶은 문제를 풀 때만 성장시켜줘. 도망치면 성장도 없어.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는 말도 있잖아. 위기가 오면 오히려 분명해져. 내가 뭘 바꿔야 할지, 어디서 잘못됐는지. 그 순간이 성장의 기회인 거야. 제이는 뭔가 알았다는 듯 말을 이었다. 그러니까 문제는 그동안 내가 풀지 못한 것들이고 이것들은 날 괴롭히려고 오는 게 아니라 날 끌어올리려고 오는 거네? 빛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한다. 바로 그거야. 그런데 대부분은 남 탓하면서 불평하다가 기회를 놓쳐. 세상이 자신을 걷어찼을 때 자신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게 과제야. 원칙에 따라 반응하면 마음이 지켜지고 원망하면 오히려 더 엉망이 돼. 빛은 말을 이었다. 삶에서 위기가 터질 때마다 혹시 나의 잘못된 관점과 가치관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닌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 물론 어려운 일이지만. 빛이 잠시 뜸을 들이다 다시 말을 이었다. 나를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인류라는 집단이 비슷한 수준의 체험을 하는 수많은 인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 인간은 세상에 태어나 비슷한 경험을 해. 자연은 인간이 자기에게 필요한 경험과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최적의 시간, 장소, 상황으로 자신을 몰아넣어. 따라서 자신이 현재 상황에 처해 있는 이유는 자신에게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자신의 지난 행동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지. 그동안 투자한 노력에 비해 정당한 보상을 받고 있지 않다고 생각된다면 애초에 정당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의미일 수 있어. 제가 급한 듯 질문했다. 그런데 우리를 매일 괴롭히는 문제와 골칫거리는 어떻게 생겨나는 거야? 빛이 잠시 생각한 후에 답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생겨나는 거야. 이것은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한 근시안적인 생각, 제대로 된 가치를 판별하는 분별력의 상실과 무관심, 자기 규율의 부족, 자기 욕심만 채우고 뭐든지 충동적으로 저지르려는 동물적 본능, 그리고 삶이 제공하는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것 하나도 없이 매번 새로운 자극을 쫓아 헤매는 가벼운 성향에서 생겨나는 거지. 제이는 체녀 반듯 말했다. 내가 해왔던 행동들이네? 빛은 싱긋 웃으며 말한다. 우리 모두가 그래. 그게 인간적 모습이니까. 그러면서 조금씩 배워나가는 거지. 제이가 결심한 듯 말했다. 장기적 관점, 분별력 회복, 자기 규율의 정립, 이타심 발휘. 모든 경험에서 배우겠다는 진중함을 행동으로 옮겨야겠다. 제이는 말을 이었다. 내 등에 진 짐은 내가 만든 거고, 그걸 내려놓고 정리할 수 있는 것도 나밖에 없구나. 그래, 중요한 건 그 짐이 너를 짓누르려고 있는 게 아니라 너를 성장시킬 자산이라는 잘 정리하면 그것들이 결국 너의 힘이 돼. 늦여름 해가 지듯이 무겁게 달라붙던 그것도 결국 사라지지. 남는 건 내가 얻은 통찰뿐이지. 그것은 내 영혼의 씨앗으로 간직되는 거야. 도시는 서서히 밤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노을빛은 점점 옅어져 건물 뒤로 사라지고 가로등 불빛 하나 둘 켜졌다. 제이는 등에 메고 있는 작은
가방의 무게를 느끼며 빛의 말을 오래 씹어 삼켰다. 네, 이상입니다. 잘 읽으셨습니다. 저 읽으면서 내용이 참 깊고 좋다고 생각했어요. 네. 여하튼 자신에게 떨어진 미션은 부딪혀서 해결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수장님, 네, 답을 마보. 네,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하루 만보 걷기 새로운 산책로 했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하루 만보 걷기에 도전하고 있다. 나 같은 경우 퇴근 전까지 평균 5,000보 걷기가 쉽지 않다. 퇴근 후 시간을 내어 걷기에 나서야 하루 만보를 채울 수 있게 된다. 스마트폰에 앱을 깔고 걸으면 만보에 100캐시를 받을 수 있다. 경기도 기후행동 기회 소득 앱을 설치하면 하루 8,000보 걷기만 해도 200원 적립된다. 거기에 더해서 기후 퀴즈를 풀면 일정 금액이 적립된다. 걷기를 하면서 돈이 적립되고 기후 퀴즈를 풀면서 기후 환경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된다. 건강 유지를 위해 사람들은 운동이나 꾸준한 산책을 선택한다. 그동안 나는 강물이 흐르는 안산천 산책로를 걷다가 운동장에서 걷기를 했다. 지난 주말에는 중앙도서관 방향으로 갔다가 되돌아오기도 했다. 도서관 갈 때는 주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는 편이다. 정강민 작가는 말했다. 인간은 익숙한 것에서 큰 감동을 느끼지 못한다. 그래서 새로움을 찾아 나서며 더 큰 기쁨을 쫓는 것이다고. 그동안 운동장에서 하던 걷기가 아닌 새로운 산책로를 찾았다. 시간대도 퇴근 후 해가 지기 전으로 바꾸어 보았다. 긴 여름날 해다. 아파트 정문에서 2차선 도로를 건너면 마로니에 공원이 있다. 중앙역 방향으로 가기 위해 안산천 다리를 건넌다. 다리 난간 사이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얼굴을 간지럽힌다. 고개를 내밀고 보면 물속에서 팔뚝만한 자유로운 잉어떼들이 보이기도 한다. 오른쪽 방향으로 걸어가는데 이제까지 전혀 상상하지 못한 아름다운 산책로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처음 온 길도 아닌데 다른 느낌이었다. 잘 정돈된 1.5m 정도 넓이의 긴 흙 산책로 양옆으로 키가 큰 메타세콰이어 나무들이 병정처럼 줄지어 서 있다. 굵은 나무 기둥은 튼튼하게 하늘 향해 뻗어 있다. 무성한 초록색 잎은 나무 터널을 만들었다. 봄에 지었던 까치집은 잎으로 인해 보이지 않았다. 그 아래 낮은 가로등이 뿜어내는 따뜻한 주황색은 일정한 간격으로 등불처럼 고즈넉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이럴 수가 감탄이 저절로 나왔다. 이렇게 아름다운 산책로를 사람들이 거의 이용하지 않아 한적했다. 지인들에게 꼭 산책로를 소개하고 멀지 않은 날에 함께 걷고 싶다는 생각을 가슴속에 품었다. 곱고 빠르게 잘 자라는 나무는 목재로 사용해도 될 것이다. 산책로 아래는 남천 강물이 흐르는 중심 양쪽 옆으로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가 있고 위쪽으로도 산책로가 있다. 벚꽃 하늘거리는 4월에는 환상적인 분위기가 펼쳐진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벚꽃 놀이를 즐긴다. 벌써부터 산책하는 이들이 아래쪽은 많이 보인다. 짧은 바지를 입고 짝을 지어 뛰는 젊은이들이 제법 보였다. 열심히 운동하는 부지런한 사람들이다. 내가 걷는 위쪽 산책로 의자에 강아지를 데리고 나와 한가로이 쉬고 있는 여성도 있다. 혼자 앉아 있거나 짝지어 저녁 시간을 즐기고 있다. 산책로 운동기구에서 간간히 운동하는 이들도 보인다. 아무래도 산책을 더 적극적으로 하는 이는 남성보다 여성들인 것 같다. 산책로를 계속 걷다가 보니 단독주택 상가에서는 맛있는 음식 냄새가 후각을 자극하기도 했다. 저녁 시간에 맛있는 고기 굽는 냄새가 행복한 걷기를 하는데 한몫을 보태기도 했다. 가족들과 맛있는 식사 시간을 가져야겠다는 생각도 하게 된다. 나에게는 남들이 하지 않는 습관이 있다. 산책을 할 때 책을 읽으면서 걷는 오랜 습관이다.
사람들은 길을 걸으면서 책 읽으면 사고 난다. 위험하다. 걸으면서 책 읽지 말라고 말린다. 그럼에도 짜투리 시간을 이용하면서 독서에 대해 꾸준함을 이어가기 위해서다. 한 손에는 책을 들고 어둑해져서 글자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읽으면서 즐기는 걷기다. 이 산책로를 퇴근하는 배우자에게 알려주고 싶었다. 매일 전철 4호선 중앙역에 내려서 15분 남짓 걸어온다. 집에서 출발하기 전에 전화 통화를 했다. 오늘은 퇴근이 늦어져. 전철을 탈 때 전화하겠다던 그이의 전화가 기다려도 오지 않았다. 매미 울음소리는 뜨거운 여름을 더욱 달구고 있었다. 휴대폰을 열어서 전화를 걸었다. 지금 어디까지 왔을까요? 아파트 주차장 앞이요. 라고 그가 태연하게 대답했다. 나는 중앙역 근처 산책로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회사에서 출발하기 전에 전화한다고 해서 여태 전화 오기를 기다렸어요. 수박과, 수박과 시원한 물도 갖고 왔는데 그 사이에 깜빡 잊어버리고 전화도 하지 않고 집 근처까지 가 있다니 나이가 들면 금방 듣고도 까먹는다고 하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산책로 방향으로 걸어와 벤치에 앉아 있으면서 서로 만나기로 했다. 10분 정도 걸어오니 저만치 벤치에 앉아 휴대폰을 보면서 기다리고 있었다. 멋쩍은 웃음으로 미안함을 대신했다. 그는 더위에 시원한 수박을 남기지 않고 잘 먹었다. 수박씨가 있으면 꼭 빼고 먹는 습관이 있어서 웬만한 수박씨는 거의 다 제거했는데도 하나씩 내뱉는다. 나와 다른 점 중 하나다. 수박씨를 삼키는 나와는 달리 그가 먹다 남긴 까만 수박씨는 언제나 수북하다. 심지어 포도씨앗도 삼키지 않고 다 골라서 내뱉는 습관이 나와 다른 점이다. 그동안 잘 이용하지 않았던 이 산책로를 새롭게 발견한 기쁨이 아직 설렘으로 남아있다. 조명 일을 하고 있는 그는 조명을 보면서 이렇다 저렇다 할 말이 많다. 조명의 세계는 도시의 문화를 새롭게 바꾸는 커다란 역할을 한다고 본다. 오늘은 새로운 산책로에서 하루 만보 걷기를 채웠다. 매미 울음소리가 가까이서 들리는 이 산책로를 자주 걷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해가 지기 전 조금 일찍 시작해서 퇴근하는 그와 만나 산책을 하는 것도 일석삼조이니 괜찮다고. 끝. 여기까지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잘 쓰셨습니다. 네. 맘대로 막 썼어요. 네. 아, 이렇게 계속 쓴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신 거예요. 네. 이게 글을 좋아하시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네. 쓰다가 보면 잘 쓰겠지. 용기를 냅니다. 네, 아, 지금도 충분히 잘 쓰고 계시고요. 네, 지금 그냥 뭐 저기 하루 만보 걷기에 대한 일상적인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 뭐 약간 일기처럼 그냥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다. 제가 읽으면서 좀 재밌었던 곳은 시 뱉는 게 좀 재밌었어. 예. 시 이렇게 그 부군께서 시를 뱉고 나는 우리 소장님 안 뱉는다 이 내용이 있을 때 이게 좀 재밌더라고. 아,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왜 재밌냐 또 생각하면 똑같은 거예요. 이게 딱 그려지는 거예요. 이미지가. 왜 누구나 수박 먹을 때 씨 뱉는 사람도 있고 안 뱉는 사람도 있는데 저도 씨 뱉을 때도 있고 안 뱉을 그게 그려지니까 아 이게 나한테 인상이 남네? 재밌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네. 이렇게 이미지화 시켜버리면 근데 이 모든 걸 이미지화 시킨다고 다 재밌는 건 아니죠. 공감 읽는 독자들이 공감할 만한 것을 이미지화 시켜야 되겠죠. 예. 그래서 제가 이번 글에서는 이렇게 수박씨 뱉었던 요게 읽으면서 제가 피식했었어요. 아, 그럼 좀 다르시구나. 이런 게 좀 재밌는 포인트죠. 씨를 뱉고 이러는 게. 예. 삼키는 일이 절대 없습니다. 네네. 살아야 됩니다. 다 성향이 다 틀리기 때문에, 예. 삼키지 않으시는 분도 있고, 네. 그냥 성, 이게 좀 급하신 분들은 뭐 그냥 씨를 그냥 다 넘기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신 것 같아요. 예, 저도 뭐, 전 뭐 넘겼다, 뱉었다 하는 것 같고 딱히 그 기준은 없는데. 네.
저희 그래서, 손자가, 네, 작가님 손자가 네. 초등학교 6학년인데 2학년 때 써놓은 글을 제가 며칠 전에 봤어요. 집 청소하면서 이렇게 정리하면서 봤는데 제가 잘 모아놨더라고요. 파일에 잘 모아놨는데 거기서 이렇게 우리 가족은 무지개다, 뭐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진 무지개다 그래요. 왜냐하면 각자의 색깔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가족은 무지개다. 이렇게 초등학교 2학년이 표현해놨더라고요. 오, 너무 잘 쓰셨네, 그, 손주가. 네, 그 아이가 글을 한 번씩 잘 쓰고 그림도 잘 그리더라고요. 어유, 그, 무지개다. 우리 각자 다르다 하는 거 너무나 네, 공감이 되죠. 네, 네. 글의 소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음, 네.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돼.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에, 앞에 읽을 때는, 여기까지 읽을 때는, 그, 만보 걷기 100회씩 받고 하는 건데, 이걸 한 두 문장으로도 줄일 수 있겠다 이 생각도 들었어요. 네. 네. 그리고 이거 뭐 저를 넣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런 중간에 이런 약간 좀 명언이나 이런 뭐 스토아 철학자들이 했던 이런 인사이트 있는 내용은 중간중간에 들어가면 훨씬 더 어, 읽는 사람이 훨씬 더 신뢰가 가죠. 신뢰도 있고 또 아 이런 현자들이 스토아 철학자들 이런 얘기 했구나 하는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읽는데 풍요로워지죠. 그냥 자기의 일상적인 이야기로 시작되지만 중간중간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으면, 네. 그래서 이런 에세이들은 뭐, 그냥 자신의 일상적인 얘기를 쭉 다 쓰더라도 결국은 조금 깊어지려면 이런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이렇게 삽입시켜줘야 훨씬 더 조금 더 글이 조금 더 깊어져 보이죠.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좋은 것 같고요. 네. 근데 이거, 작가님께서 네. 미리 써놓고 2, 3일 뒤에 한번 읽어보면서 수정하라 그러셨는데 제가 매일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목요일 날 글을 딱 쓰면 그걸로 쓰자마자 끝이었는데 처음으로 어제 미리 써놨습니다. 네, 네, 네. 여하튼 글은 어쩔지는 모르는데. 계속 네. 그 2, 3일 뒤에 읽어보면서 내가 조금 더 바꿔야 될 게 뭘까? 뭐 이렇게 찾아가는 과정에서 글은 향상이 되죠. 예, 저는 뭐 그거는 확신합니다. 그냥 쭉 한번 부르륵 썼다고 해서 그걸로는 네. 그러니까 좀 그런 거는 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책을 뭐 어떤 분은 뭐 100권씩 썼다, 뭐 200권 책을 출간했다 이런 분들도 많거든요, 세상에는. 200권을 쓴다는 게 그게 그거 어떻게 써야 200권을 쓸 수 있고 100권을 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냥 후루후루 쓰는 거예요. 물론 그 약간 재능이 있으실 거야, 그런 분들. 쭉 썼는데도 그냥 그게 읽어볼 만한 생각도 들고, 그래야 또 출판사에서 또 그게 동의가 되니까 그게 또 출간이 될 거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여기서는 저하고 이제 생각이 좀 많이 갈리죠, 그런 분들. 저도 그런 분들한테 수업도 듣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분들의 책이 너무 잘 읽히고 좋더라고요. 후루후루 하니까. 그러니까 막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타사사사삭 막 이게 타이핑을 정말 속도 있게 막 치면서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재능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너무 그때 좋아했었는데, 지금은 저하고는 완전 길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맞다, 그분이 틀렸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조금씩 갈리는 것 같아요. 우리 뭐 모든 사람들이 그렇죠. 저는 조금 더 깊어지는 쪽으로 가는 것 같고, 그런 분들은 빨리빨리 책을 내가 많이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더 인정받아요. 왜냐하면 책 100권 쓰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리고 물리적으로 그게 딱 나오면 그런 사람들은 스타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선택하시는 거예요. 각자가.
아, 나는 빨리빨리 해서 막 쓰겠다. 근데 그게 선택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신 거 아시잖아요. 그죠? 100권 내가 네. 쓰고 싶다고 해서 쓰시지. 출판사에서 동의해야, 그러니까 자기 출판하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출판사에 동의가 돼야 되는데 동의가 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본인들이 소장연필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고민의 시점이 오더라고요. 많이 쓰고 빨리빨리 해볼까 하는 게 있는 반면에 또 약간 저 같은 사람은 아니,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 하고 뭐 많이 쓰는 게 뭐 중요해? 난 더 깊어지고 싶어. 이렇게 생각되면 그런 100권, 200권이 스타가 전혀 또 별로 뭐 완전히 안 부러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별로 옛날만큼 그렇게 부럽지가 않아지더라고요. 내 스스로가. 그래서 그런 타이밍이 아마 또 소장님도 오실 수도 있어요. 어느 순간에. 아, 나 빨리빨리 해서 이렇게 많이 해봐야지. 아니면 난 좀 더 느리게 깊이 가봐야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선택을 하시고. 이게 제가 왜 이 얘기 하냐면 소장님 이렇게 계속 쓰는 것 자체가 되게 쉬운 일이 아닌데 이렇게 계속 그래도 써내고 계시니까 아, 글 쓰는 거 되게 정말 좋아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정말 또 50권씩 막 책 내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작가님, 저도 작가님처럼 느리게 깊어지는 쪽을 선호합니다. 네. 그러면 저하고 같은 길이에요. 네. 조금, 조금 세상하고는 멀어지는 길이에요. 세상에 인정을 못 받아요. 그러면. 그래도 우선 아직 제가, 아직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도 작가님 어제는 그 생각했거든요. 그 성폭력 외도에 대한 책인데, 그 성폭력 상담소에서 한 20년 전, 25년 전에 쓴 책인데 상담을 하면서 가정폭력 피해 입은 사람들 중에서 남편이 외도한 배우자 상대편이 외도한 이런 상담에 대한 내용인데 그걸 보면서 제가 우리 상담소에서 제가 몇 년 오래 근무하면서 그 프로그램 일지들이 다 있거든요. 그게 몇 년치 모으면 수백 건에 대해서 이걸로 우리 책을 한번 쓰자 얘기한 적이 있는데 어제 그거 보면서 수필은 수필대로 쓰고 배우고 또 그쪽으로 어, 가정 폭력 가해자들의 그 심리에 대해서 행위에 대해서 이 책을 기준으로 이쪽은 피해자들 외도에 대해서 외도 상담하면서 돈 많이 버는 사람들 많거든요. 네. 그런데 그 자료보다 이제 저희도 외도인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혼한다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가정폭력 가해자들, 행위자들에 대해서도 프로그램을 하고 피해자들 프로그램도 하는데 우선은 가정폭력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프로그램 했던 거 한 8년, 9년 했던 거 그 자료가 다 있으니까 그걸 책으로 한번 엮는 거는 의미 있는 일이다. 어제 그런 생각 들면서 조금 이제 시작을 조금씩 해야 되겠다. 그전에는 막연히 하자 이랬는데 이제는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어제 하게 되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좋네요. 네, 그런 실질적으로 겪어냈고 상담했었던 사례가 있으면, 네, 훨씬, 뭐, 이런, 뭐, 에세이도 좋지만 그런 게 실질적으로는 훨씬 사람들이 더 관심이 많겠죠. 실질 사례이기 때문에. 네, 네. 가정폭력 이런 것도 약간 또 우리 요즘 사회 이슈화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네, 그런 거 쓰시면 훨씬 더, 네, 사회에 기여하는 거죠. 네. 결국은 그런 가정폭력을 우리가 그 글을 통해서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뭐, TV에서 많이 보지만 그래도 글로도 실질 경험했었던 사례들을 적어낸 거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마 훨씬 더 관심도 많을 거고 사람들한테 도움도 많이 될 거예요. 가정폭력을 당하시는 분들한테도 아, 나만 이렇게 당하고 있지 않구나. 이런 분들이 많구나 하면서 또 위안도 얻으실 거니까. 충분히 좋습니다. 그런 책이 많이 쓰여져야 좋죠. 네. 그래서 어제 처음으로 그 책 읽으면서 이거 준비하면 되겠다. 에세이는 에세이대로 준비하고
네. 또 이렇게 하면 두 가지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만 생겼지. 오늘 가서 상담 일지만 쓰고 하느라고 네, 또 그거 살펴보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그 자료가 한 뭐 7, 800건수, 1000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소중한 자료를 버리기는 너무 아깝고 이걸 모아서 이렇게 글로 책으로 엮은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이 작업이 필요하겠다 생각했습니다. 네, 네. 그렇게 쓰시면 그거는 너무나 좋은 책으로 남을 것 같아요. 논문에서 쓰려고 했는데 그 대상자가 구하기가 쉽지 않아서 우선 쓰기 쉬운 거 먼저 쓰고 나중에 이제 필요 진짜 쓰고 싶은 거 쓰자 했는데 이 작업은 어, 다른 사람이 하기 어려운 네, 그런 작업일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거 꼭 한번 쓰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주부터 그걸로 한 편씩 써보세요. 그럼 제가 그거에 대한 의견을 드리면 더 나을 수도 있잖아요. 네, 다음 한번 주는 그 다음 주부터. 네네. 지금처럼, 생각 좀 네, 네, 그렇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고민해 보겠습니다. 작가님 네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는 페이지로는 275페이지까지, 예, 이렇게 읽으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어, 그, 제가 이번 주도 그렇고, 다음 주도 그렇고, 토요일에 좀 지금 제가 어디 좀 병원을 좀 가는 일이 좀 있거든요. 몸이 아프세요? 아니, 저번에 그런, 아프시다고 막 적어 네, 그런 놓으셨는데. 건 아니고요. 제가 네.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금요일 아니면 일요일 날 8시나 금요일 8시 어떠세요? 둘 중에 하나. 금요일은 피해자 프로그램이 있어서 네. 어렵고요. 네. 일요일은 교회 가서 어려워서. 아, 그래. 근데 네. 월요일은 제가 또 어디 좀 항상 가기 때문에, 그럼 그러면 일요일로 하겠습니다, 작가님. 화요일 어떠세요? 화요일 괜찮습니다. 네. 네, 그러시면, 네. 어, 9월 2일 화요일에 하시죠. 네. 네, 제 사항이 좀 감사합니다. 지금 토요일에 좀 사안이 좀 있어서 제가 양해를 조금 부탁드리고, 네, 그게 저도 사항이 끝나면 제가 말씀을 또 네. 드릴게요. 네. 괜찮습니다, 작가님. 저도 어 동생 집에 올 여름에 한 번도 못 갔더니 작년에는 매주 갔었는데 그래서 저희 형님 호빵이 또 쪄서 챙겨드리고 여러 가지 챙겨드리는데 올해는 못 챙겨드려서 이번 주에 가려고 하거든요. 저희 형님도 좀 챙겨드리고 그래서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네, 화요일 날 뵙는 걸로 하고 275페이지까지 읽고, 또, 네, 네, 새로운, 뭐, 네, 사례 관련 글 쓰셔도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네, 그렇게 하시죠. 감사합니다, 작가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